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며 한반도 핵무장 논란을 재점화시켰다. 이는 세종연구소 한반도 전략센터의 최근 보고서와 맞물리며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트럼프의 발언은 북한의 핵무장을 정당화하는 듯한 뉘앙스를 담고 있어 논쟁을 낳았다. 세종연구소는 한국이 단 6개월 내 소규모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고 밝히며 핵무장 가능성을 강조했다. 한국은 핵무기 운반과 투하가 가능한 F-15K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현무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기술적 기반을 갖췄기에 짧은 시간 내 핵무장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세종연구소는 핵무장에 대비해 재처리 시설 부지와 핵과학자 명단을 즉시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이 핵무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이후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 특히 북한과 중국 등 주변 적대국의 군사적 움직임이 가속화되며 한국은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대비책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연간 80여 발에 육박하는 미사일을 생산하며 화력을 키우고 있다. 현재 보유한 현무 미사일은 5,500발을 넘어섰고 이는 과도할 정도로 많은 수량으로 평가받는다.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을 화력에 미친 나라라고 부르며 놀라움을 표한다. 주변국들은 한국의 미사일 물량을 부담스러워하며 군사적 긴장을 느끼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전했다. 한국군은 미사일 사령부와 탄도 미사일 여단 예하부대에 현무-5를 200발 이상 배치할 계획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전력이 실전에서 핵무기와 비교될 만큼 강력한 파괴력을 지녔다고 입을 모았다. 현무 미사일은 사거리 5,000km 이상, 탄두 중량이 톤급에 달하는 괴물로 불린다. 한국형 상호확증 파괴 전략에서 현무와 KTSSM 미사일이 핵심 역할을 맡아 실전 배치가 완료되었다. 북한이나 중국이 도발하면 현무 미사일로 적국의 공항과 주요 시설을 초토화할 계획이 추진 중이다. 이 파괴력은 북한 전역은 물론 중국 동부 항공기지까지 파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정된다. 한국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탄도 형태의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현무-6 개발과 군사위성 사령부 창설을 동시에 진행하며 기술 혁신을 꾀하고 있다. 현무-5는 이미 양산에 돌입했고 현무-6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과거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 후 고체 연료 로켓 제한이 해제되며 한국의 미사일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이 기술을 활용해 한국은 우주 로켓 개발로 확장하며 군사위성 발사체를 완성했다.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과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까지 확보하며 우주항공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미사일 기술을 기반으로 군사위성 통신체계를 전력화하고 있다. 트럼프의 지지 속에 고중량 탄도미사일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세계 최강 전략 자산 보유가 현실로 다가왔다. 만약 핵미사일 개발까지 성공한다면 한국은 주변국을 압도하는 최강 군사력을 갖출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일본을 앞서는 외교적 우위를 선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무-5 시험 영상이 공개되었을 때 전 세계는 9톤급 탄두 중량의 입을 다물지 못했다. 현존하는 가장 무거운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로 알려진 현무-5는 국제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국방부는 우주군 계획을 확대하며 미래 국군 우주발전 기본계획서를 발간했다. 2030년까지 우주정보통합체계와 군사위성을 확보해 국방예산에 반영할 구체적인 로드맵을 세웠다. 한국군은 2025년까지 사이버 전자전 개념 연구와 레이저 무기체계 개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위성통합 운영센터를 설립하며 전술경찰 위성과 군사통신 우주군을 구축할 방침이다. 최근 전시회에서 길이 20m의 현무 미사일을 합동화력함에 장착하는 컨셉이 공개되었다. 현무-5와 현무-6이 배치되면 해군은 1만 톤급 대형 합동화력함을 건조해 탄도미사일 전용 발사대를 갖출 전망이다. 현무-6으로 추정되는 RCS, 레이더 단면적, 형상이 공개되며 신형 미사일 개발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북한의 핵 위협 증가에 대응해 한국은 단독 군사작전이 가능한 비대칭 전력을 확보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 중이다.
현무 -5는 발당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현무 -6은 북한 핵심 표적을 몇 분 만에 파괴할 수 있다. 이는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해제 이후 급격한 기술 발전의 결과로 한국의 군사적 자신감을 보여준다. 800km 사거리에 4톤급 탄두를 장착한 현무 -4가 공개되며 지침 개정 전 비밀 개발 사실이 드러났다. 탄두 중량이 4배 이상 늘어난 이 성과는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현무 -5는 2단 로켓, 추력 편향 노즐, 저피탐 설계 등 최첨단 기술을 모두 적용했다. 9톤급 탄두는 텅스텐 막대를 활용해 운동 에너지로 적국 시설을 초토화하는 혁신적인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이 미사일은 핵무기급 파괴력을 자랑하며 미국의 벙커버스터를 능가한다.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재래식 전력이 핵무기보다 실용적 우위에 있다며 중국과의 비교를 통해 이를 입증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는 현실은 현무 미사일의 가치를 부각시킨다. 러시아는 핵무기를 보유하고도 재래식 미사일만 사용하며 한국과 북한이 신냉전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 수천 발의 현무5로 광범위한 타격이 가능하며 핵무기 없이도 강력한 억제력을 확보했다. 방산 위상이 높아지며 현무 미사일은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전망이다. 중국은 북부 정부를 한반도 작전에 집중하며 공군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독도 점령 가능성을 언급하며 자위대를 키우고 있어 한국은 이에 맞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한국 공군은 KF-21을 기반으로 중국과 일본을 뛰어넘는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1969년 F4 팬텀 도입으로 동북아시아 최강 공군력을 확보한 역사적 배경이 이를 뒷받침한다. 당시 1인당 국민소득 $210, 현재 가치 약 250만 원의 빈곤 속에서 F4를 도입했다. F-22에 버금가는 위상의 이 전투기는 중국, 대만, 일본을 제치며 한국의 공군력을 세계 4위로 올려놓았다. 2010년대 F-15K 도입은 동북아시아에서 독보적인 전투기를 확보한 또 하나의 전환점이었다. 일본의 F-15J는 공대공 임무에 치우친 다운그레이드형인 반면 F-15K는 방폭 전투기로 개량되었다. F-15K는 기존 F-15 계열보다 뛰어난 성능으로 도입 당시 경쟁 기체가 없었다. 이후 중국과 일본이 5, 6세대 전투기를 보강했지만 한국은 꾸준한 기술 축적으로 앞서 나갔다. 중국은 1966년 문화대혁명으로 10년간 공군 전력을 구축하지 못했다. 1980년대 후반 러시아 수호의 -27을 도입했으나 불법 복제로 만든 J-10은 성능 저하와 사고로 신뢰를 잃었다. 중국은 구소련 독립국에서 전투기를 빼돌려 J-20, J-35를 개발했다. 그러나 엔진 성능 70% 수준, 공중 분해 사고 등으로 겉만 번지르르하다는 비판을 받으며 국제적 신뢰를 얻지 못했다. 일본은 F2를 미국과 공동 개발했지만 과도한 비용과 물량 축소로 실패했다. F2 생산 종료 후 항공산업이 붕괴되며 자위대는 미국 전투기에 의존하는 신세가 되었다. 일본의 6세대 GCAP 개발은 유럽과의 협력에도 성공 가능성이 낮다. F-16 기반 F2 개발 경험이 전부인 일본이 6세대로 도약하는 것은 기술적 한계로 불가능에 가깝다. 반면 한국은 KT-1, T-50, TA-50을 거쳐 KF-21까지 단계적 기술 축적을 이뤘다. 4.5세대 KF-21은 중국의 5세대, 일본의 6세대보다 실질적 완성도에서 앞선다. 한국은 프롭기에서 초음속 항공기를 순차적으로 개발하며 안정적 성장을 이뤘다. 초기 기술 축적은 시간이 걸렸지만 이후 연쇄적 발전으로 중국과 일본을 뛰어넘는 기반을 마련했다. KF-21은 동북아시아 제공권 경쟁에서 한국을 다시 최고로 올려놓을 전망이다. 이는 한중일 전투기 개발사를 통해 한국이 최고 공군력을 보유한 이유를 명확히 보여준다. 트럼프의 발언은 한국 핵무장 논란을 넘어 군사력 전반에 대한 재평가를 촉발했다. 세종연구소의 보고는 한국이 핵무기 없이도 세계적 수준의 전력을 갖췄음을 강조하며 희망을 제시했다. 현무 미사일의 발전은 단순한 억제력을 넘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였다. 5,500발 이상의 물량과 9톤급 탄두는 주변국에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북한의 핵 위협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한국은 현무 -5와 현무 -6으로 이를 무력화할 준비를 마쳤다. 군사 전문가들은 핵무기보다 실용적인 현무가 더 큰 위협이라며 북한을 경고했다. 중국 동부 항공기지와 일본 자위대 기지를 겨냥한 현무의 사거리는 5,000km를 넘는다. 이는 한반도 방어를 넘어 동북아시아 전략균형을 재편할 잠재력을 지녔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고체연료와 액체연료 로켓을 결합한 기술을 개발 중이다. 이는 우주 로켓 추진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군사위성 발사 능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현무 -5 공개 당시 전문가들은 9톤 탄두는 핵무기 없이도 핵급 파괴를 가능케 한다고 분석했다. 텅스텐 막대 방식은 운동 에너지로 지표면을 플라즈마 상태로 만들며 적국의 공포를 안긴다. 한국은 걸프전의 토마호크 미사일 사례를 참고해 현무를 설계했다. 2011년 오디세이 새벽 작전에서 120여 발로 리비아 방공망을 초토화한 사례는 현무의 효율성을 입증한다. 현무 -6은 기존 시리즈의 기술 결정을 집약해 야전 배치될 예정이다. 합동화력함에 장착되면 지상 발사 차량의 한계를 넘어 대량 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핵무기 개발 여부는 여전히 논란거리지만 한국은 핵 없이도 전략 자산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중국의 재래식 전력조차 한국에 밀린다며 현무의 우위를 확신했다. 현무 미사일은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높이며 자국 국방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단순한 수비를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군사력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고 있다.